네, 다음 예제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조건문, 즉 마름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식을 어떻게 좀 바꿔서 할 수 없을까?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제는 그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오른쪽 그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25, 뭐 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25, 50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25보다 작고 또는 25에서 50 사이 또는 50 이상, 그러니까 25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25 미만, 여러분이 미만과 초과는 알고 계시죠? 25 미만, 그 다음에 25 이상, 50 미만, 50 초과, 요 세 가지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 그런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 학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학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80대, 뭐 90대, 뭐 80대, 뭐 70대, 60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유사하게 구간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25, 50을 사이로 이렇게 했고요. 세 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조건식은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우리가 소위 이제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가 x라고 하는 값이 정수값이겠죠. 50보다 크다. 50 초과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 50보다 큰 부분에 해당되는 사례를 이제 인쇄를 하거나 뭐 이렇게 경우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50 초과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false겠죠. 그래서 보시면 x가 25보다 크다. 그러니까 50보다는 뭐 크지 않고 25보다 크냐. 그러니까 25 초과 50 미만 아니고 50 이하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25니까 26부터 26, 27, 28 쭉 나가서 50까지 그때는 무엇을 할 거냐. 그런 경우에 그 케이스가 되면 이제 B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거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의미는 결국은 25보다 작다. 뭐 같거나 작다. 25 이하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25 이하인 경우에는 C를 해라. 뭐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그 오른쪽 위에 이제 그림을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시고요.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자바 언어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그림이 이제 성립이 되면 그것을 자바 언어로 바꾸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수형 변수 x는 뭐 일단 75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테스트용으로. 그다음에 물어본 거죠. 마름모꼴 x가 50보다 크냐? 그래서 그거가 이제 마름모니까 if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f 가려 열고 x 50보다 크냐? 참인 경우에는 a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a에 해당되는 부분이 system.out.println x는 50보다 크다. 이게 이제 a에 해당되는 그 실행 코드가 되겠고요. 자, true가 아니고 false다. x가 50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else를 한번 써주고요. false니까 else 써주고 다시 마름모꼴을 만났죠. 마름모꼴을 만났기 때문에 if를 또 쓰고요. 두 번째 마름모에 있는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x가 25보다 크냐? 자, 25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b를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b는 x는 25보다 크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5보다 크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false인 경우에는 다시 이제 마름모꼴이 없기 때문에 false에 해당되는 else만 쓰고 if는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를 입력하는데요. C에 해당되는 내용이 x는 25와 같거나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간처럼 이 구간을 좀 나눠서 어떻게 좀 우리가 if문을 써서 실행하는 그 조건 그
브랜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브랜칭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방금 설명한 내용을 이제 예제로 EX 3 언더스코어 3점 자바로 했고요. 패키지 동일하고 클래스 이름 저장하고자 하는 EX3 언더스코어 3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이름이 같으니까 이제 메인 함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하고 한 겁니다. 자, 인테자 x는 19 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if x가 50보다 크냐, 그러면 어쩌고, 그렇지 않고 else if x가 25보다 크냐, 그럼 25보다는 크고 26부터 50까지가 되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x는 25보다 크다 이렇게 인쇄를 해라. 25보다 크지 않으면 else 하고 시스템.out.println x는 25와 같거나 작다, 그걸 인쇄해라, 그런 뜻일 겁니다. 현재 x는 19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과값을 이제 바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이클립스를 써서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코드를 썼고요. 에러가 없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니까 x 값에 19를 넣었기 때문에 19는 25와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인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예제는 x는 19라고 하는 의미고요. 19 말고 27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27는 25보다 크다, 이 정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50 한번 넣어 보십시오. 50, 그러면 50은 25보다 크다, 두 번째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60 넣게 되면 60은 5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코드를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if, else 요 로직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예제는 조건문을 넣고, 아까는 이제까지는 1번, 2번 그 실행문이죠. 1번, 2번 실행문의 대부분을 system.out.println 하면서 어떤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는 거를, 화면에 인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거 말고 특정 변수 명에 값을 한번 대입하는 것을 실행문에 넣을 수도 있겠죠. 1번, 2번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변수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걸 좀 복잡하게 이용을 해서 원래 값에 값을 이렇게 좀 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보자 하는 겁니다. 자, 현재는 오른쪽에 보시면 플로우 차트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시면 왼쪽에 코드 보시면 if 하고 else가 없어요. 그냥 말음모 하나만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이 될 텐데, 말음모 하나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rue만 있는 경우, false가 있는 경우에 실행문이 없는 경우죠. 1번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로 플로우 차트를 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인테자 x는 5 하고요. system.out.println 초기 x는 x 인쇄하겠죠. 그러면 초기 x는 5라고 하는 값을 인쇄를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if x가 5하고 같냐라고 물어본 거죠. 참이면 아래쪽에 있는 1번을 실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는 겁니다. 자, x가 5죠. 5하고 같죠. 그래서 x는 6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합니다. 요 의미는 변수명 x에 6이라고 하는 값을 기존 값을 지워버리고 새로 오버라이트를 해라, 새로 써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x에는 6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ystem.out.println에서 바뀐 x는 x,
그러면 x는 바뀐 x는 6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되겠죠. 자, 다시 if x는 6하고 같냐 다시 물어본 겁니다. 방금 전에 6이었었잖아요. 참입니다. trU이기 때문에 밑에 와서 x는 5, 즉 x 변수값을 지우고 5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 줄에 시스템.out 다시 바뀐 x는 x. 그래서 x는 5 값이 이제 인쇄가 되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ex 3 언더스코어 4.java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예, 메인 함수 있고요. 그 인테저 x는 5, 뭐 초기 인쇄, 뭐 x 5인 경우에는 x에다가 6으로 대치. 그 다음에 인쇄 한번 해보고 x가 6인 경우 6이냐 맞으면 x 값에 다시 5라고 하는 값을 대치. 그 다음에 한번 인쇄해봐라.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입력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x를 5를 넣었기 때문에 초기 x는 5가 나올 거고요. if x에 5가 같기 때문에 x는 6 값을 바뀐 거죠. 그래서 시스템.out점에서 바뀐 x는 6이 되고요. 자, if 문에 x가 6하고 같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한 거죠. x에 5를 넣어라. 그래서 바뀐 x는 이제 5가 되는 뭐 이런 거 세 가지의 그 화면에 출력문이 나올 겁니다. 자, 위에 x는 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값을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7번, 11번에 있는 값을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과제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if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점수에 따라 학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라. 앞에서 한번 예제가 있었죠. 예, 뭐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코드가 있으니까 A학점, B학점, C학점 뭐 요것만 나와 있네요. F까지 있습니다. D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구간에 대한 엔드가 현재는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해보시면 이 예제는 하면 되겠습니다. 과제 뭐 파일 하나 만드셔서요. 이름 뭐 호목을 하면 되겠죠. 호목 뭐 6-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호목 6-1.java 이걸로 하시고 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셔서 인테저 스코어는 90인 경우에 학점은 A가 나오겠죠. 그래서 또 한 81도 한번 해보시고요. 뭐 이렇게 좀 하면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쪽에 있는 예제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요. 그 정확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학점에 대한 걸 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거 코드를 보시고 좀 수정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한번 뭐 재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예제는 조건문 if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문자열이 특정 문자열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를 한번 알아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있죠.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 즉 contains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이용을 해서 해보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그 자바의 객체 프로그램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물론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할 거지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도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설명을 들어갑니다.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스트링이 S가 대문자죠. 그 뜻은 뭐냐면 이게 클래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트링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 strLove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객체에 I love java 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입해라. 현재 그 스트링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에 쓰였던 그 방식이죠. 여러분이 그 기본형을 쓸 때 쓴 방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법은 아닌데 이런 방식도 사용을 하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링의 strlove는 다운표 써서 I love java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I love java라고 하는 문자열이 strlove에 탁 들어갑니다. 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 love java 중에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자바라고 하는 문자가 혹시 들어가 있느냐, 그 문자열 안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 함수가 뭐냐면 contains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객체가 쓰는 그 함수를 쓸 때는 점을 씁니다. 객체명 점. 그래서 객체명이 현재 strlove잖아요. 그래서 strlove.contains 함수를 쓰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바라고 하는 글자가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니까 자바라고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게 되면 요거의 결과값이 true 또는 false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불린이라고 그러죠. 불린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if 안에가 그 마름모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속에. 자, 그래서 자바를 포함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1번을 하는 거죠. 1번을 해서 system.out.println 하고 yes java 라고 써라. 그러니까 자바가 있다는 거죠. 자바를 포함함.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else를 쓰니까 else 쓰고요. 2번을 하는 겁니다. system.out.println no java.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요. 모르고 있는 거가 바로 이제 contains라고 하는 그 함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메소드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자, 과제는 I love java에 이제 자바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뭐 요것만 이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자바 말고 위에 보시면 이제 love도 있고요. 그 다음에 i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i 한 칸 떼고 love 한 칸 떼고 자바 점 뭐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점도 한번 넣어볼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요 예제만 이제 homework 6-2 .java라고 이제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행한 후에 요 안에 이제 contains 뒤에 있는 말을 자바 대신에 뭐 I love 뭐 점 이런 거로 바꿔가면서 영어 단어도 괜찮습니다. L 뭐 대문자 L 뭐 소문자 O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은 예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그 패키지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또 내가 만드는 그런 어떤 패키지들을 잘 활용하는 거가 자바 코드를 잘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을 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쓸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던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예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자바의 API라고 합니다.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제 패키지에 만들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찾아보는 거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의 SE14를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쓰시는 것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에 빨간 줄로 그 API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그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입력을 하시고 보면 내용이 보일 거고요.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메소드가 나오고요. 그 안에 제가 색깔을 좀 칠해놨습니다. 예, contains 중간에 보이시죠? 두 번째 파란색 돼 있는 거 contains에 char sequence a 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옆에 이제 영어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그 char 밸류를 그 가지고 있으면 포함을 하면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true 값을 반환해라.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불린 돼 있잖아요. 예, 참하고 거지에 true하고 falsa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걸 써서 문장 중에 특정 단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자, 그 API 문서에서 함수를 찾는 방법까지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